열. 근데 한 시간 하고. 오케이. 열. 할거 열. 자, 뭐가 있냐면, 자,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누구죠? 온유가 있었어요. 온유. 자, 여기 누가 있었죠? 누구예요? 용범이. 오랜만에. 지금 용범이 없는데 뭐? 왔어요. 왔다고? 네. 알았어. 용범이. 왔는데 왜 연락을 안 해? 춘천. 용범이 오케이. 왔는데 놀고 있어요. 왔는데 놀고 있다고? 자, 일단 온유. 자, 온유가 이제 밥을 처먹고, 자, 에너지가 100줄만큼 있었어요. 100줄만큼 있었어요. 자, 용범이는 굶어서 밥은 그죠? 에너지가 없었어요. 에너지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온유가 용범이를 힘을 가해서 밀어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면 일을 한 거죠. W는 F 곱하기 S만큼의 일을 하면 이 일만큼, 자, 얘가 이제 10N으로 3m 같다라고 할게요. 그럼 뭐야? 30줄이죠, 그지? 자, 30줄만큼의 일을 하면 온유가 갖고 있던 30줄이 빠져서 70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용범이는 30줄의 일을 받아서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맞아요? 오케이. 자, 근데 에너지가 전달되는 형태가 일 말고도 하나가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일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형태가 뭐냐면, 자, 어떻게? 자, 온유가 이렇게 용범이를 구워요? 자, 손을 잡아요. 자, 손을 잡아서 그죠? 자, 온유에서 용범이에게 뭐가? 열이 전달돼요. 열 에너지. 그죠? 일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기도 하지만 열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에너지의 변화는 일이거나 또는 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열과 에너지 보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예. 그죠? 오케이. 자, 열의 형태로도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구나 라는 거죠. 자, 열을 대표하는 문자가 뭐죠? Q. 자, Q. 자, Q 그럼 뭐가 생각나요? Q는 CM 델타 T가 생각나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 CM 델타 T. 열이 이동하면, 자, C가 뭐죠? 비열이죠. 비열. M이 뭐죠? 질량이죠. 질량. 킬로그램. 델타 T는 뭐죠? 온도 변화예요. 온도 변화. 그죠? 자, 이만큼의 에너지가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자, 에너지 보존 법칙.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자, 있을 때는 보존되지 않아. 왜 보존되지 않아? 마찰이나 공기 저항 형태로 빠져나가니까. 이거를 열 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간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감소한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에너지는 보존되는 것이다. 자,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에너지. 마찰이 있을 때 선반대고, 마찰이 열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막 비면 뭐야? 열 에너지, 온도가 높아지죠, 그죠? 열 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통에 모래를 담고 모래를 흔들면 모래 온도가 올라간다. 밤하늘을 빛나는 유성은 외계에서 날아온 물체가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굉장히 높은 온도로 불타는 현상이다. 이게 유성이다. 자, 공기 저항이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열과 일 사이 관계를 찾아낸 과학자가 있어요. 그 누구야? 줄이라는 과학자가 이 에너지, 이 열, 그 일과 열 에너지 관계를 알아냈어요.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으며 둘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 자, 어떻게 했죠? 자, 역학적 에너지 질량 M, 그렇죠? 중력가속 G. 자, 얘를 H만큼 내려가. mgh. 자, 양쪽에서 두 개가 이렇게 mgh만큼 내려가. 자, 그럼 얘가 내려가면 얘가 내려가는 이 에너지로 뭘 하게 만들었어요? 날개가 회전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자,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뭐 물을 젓는 거야. 이렇게 물을 져요. 자, 물을 져. 역학적 에너지가 물을 젓는 일을 한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이 물이 어떻게 되더라? 온도가 올라가더라 이거지. 그죠? 이렇게 mgh가 뭘 하더라? 열. 자, 온도를 올리는 에너지로 전환되더라 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오케이. 자, 일과 발생한 열량 사이의 정량적인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실험을 했다. 실험 장치에 무건추가 낙하하면서 물속의 회전 날개를 돌리면 회전 날개와 물의 마찰에 의해 열이 발생해 물의 온도가 상승하더라.
자, 물의 온도가 상승한 것은 역학적 에너지가 물의 열 에너지로 전환됐다라고 할 수 있죠. 실험을 통해 추가한 일은 뭐가 됐다? 열, 그렇죠? 열의 형태로 전환되어서 온도를 올려주었다라는 거죠. 자, W는 JQ. 이건 뭐냐면, 자, 우리 Q는 CM 델타 T 할 때 일반적으로 CM 델타 T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비열 1, 질량 킬로그램, 온도 변화. 자, 얘가 절대 온도로 하죠. 켈빈. 자, 이걸 계산하면 단위가 뭐가 나와요? 칼로리가 나와요. 칼로리. 오. 칼로리라는 에너지로 나와요. 칼로리. 이게 킬로그램이면 킬로칼로리예요. 킬로칼로리. 1000배. 자, 그러면 이 칼로리가 뭐가 된다고? 1이 된다고, 줄이 된다고. 그럼 뭘 찾아야 돼? 칼로리와 줄 사이의 비례상수를 찾는 거야. 이것도 에너지고 이것도 에너지야. 똑같은 에너지야. 그죠? 그럼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겠지. 비례하게. 그죠? 근데 몇 배 차이 나느냐? 몇 배 차이 나요? 4.2 곱하기 10의 3승. 자, 그래서 칼로리. 칼로리. 자, 4.2줄이 4.2줄이 몇 칼로리다? 1칼로리다. 1칼로리다. 4.2줄에 1을 하면 1g의 물을 1도씩 올릴 수 있다는 거야. 그죠? 4.2 이게 환상관계예요. 환상관계. 자, 옆에 나오죠. 환상관계. Q는 CM 델타 T. 자, 4.2줄 1g을 1도씩 높이는데 약 4.2줄 관계에 있더라. 이렇게 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스토리에 의해서 결과 외워야 될 거. 자, 칼로리도 에너지고 줄도 에너지야. 근데 4.2줄만큼의 에너지를 가면 1도씨 높일 수 있는 1칼로리가 된다 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죠. 자, 이거를 일당량이라고 한다. 열의 일당량, 열의 일당량. 자, 그래서 1칼로리는 4.2줄이다 라고 계산하는 게 일당량이다. 온도! 온도의 의미가 뭐예요? 온도 얼마나 따뜻한지 뭐 이런 거. 자, 온도!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거 라고 얘기하면 중딩. 자, 여기서 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온도는 분자의 입자의 뭐라고? 운동 에너지다. 자, 운동 에너지다 라고 얘기하는 게 고딩. 그죠? 온도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 자, 뭐 섭씨 온도. 섭씨 온도. 자, 여기 있죠. 이렇게 0도씨가 있어. 0도씨가 있어. 그쵸? 0도씨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도씨가 있어. 자, 얘를 100등분했어. 이게 뭐예요? 섭씨 온도예요. 섭씨 온도. 그죠? 요렇게 기준값을 정해서 한 게 섭씨 온도입니다. 섭씨. 셀시우스죠. 셀시우스. 자, 화씨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화씨 온도는? 화씨 온도. 29죠. 얘가 23. 얼마죠? 23. 32. 32도 F가 물의 어느 점이에요? 32도 F. 자, 그 180. 212도 F가 뭐야? 물에 끓는 점이야. 숫자가 그지 같죠? 그죠? 자, 몇 등분 했어요? 몇 등분 했어요? 180등분 했습니다. 180등분. 근데 왜 32부터 시작을 해요? 시작을. 자, 어느 점. 그러니까 32도 F를 어느 점으로 했다는 것은 원래 어느 점이 얘가 말한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얘의 기준도 달라요. 화씨 온도. 자, 얘는 화씨 온도예요. 화씨. 파렌하이트. 그죠? 파렌하이트 온도예요. 자, 그래서 섭씨 온도에서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는 겁니다. 섭씨 온도에서 X도씨라고 하면 화씨 온도에서는 몇 도씨냐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X도씨야. 자, 그럼 얘는 뭐야? 이제 얘가 100칸이잖아. 100칸. 100칸이 어떻게 환산돼? 180칸으로 환산돼야 되지. 그러면 한 칸당 얘 한 칸은 얘 얼마야? 100분의 180배지. 그죠? 그래서 X도씨면 얘를 뭘 해야 돼? 100분의 180 하면 뭐가 돼? 여기서의 요 값이 된다는 거죠. 요 값. 그죠? 요 값이 돼요. 근데 얘는 기준점이 0이지만 얘는 기준점이 32잖아. 플러스 32. 그래서 플러스 31을 해줘야 돼. 그죠? 자, 이게 뭐다? 화씨 온도야. 화씨 온도야. 화씨 온도. 맞아요. 자, 그래서 얘를 100분의 180을 약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자, 5분의 9가 되는 거죠. 5분의 9x 플러스 32가 화씨 온도다. 그렇죠? 약분을 한다고. 자, 얘는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는 거죠.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꾸면 이거를 뭐 반대로 계산하면 되죠. 그죠? 정리하면 됩니다. 자, 요런 개념이에요. 자, 요 식이 요런 개념이에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요런 개념이 있는데, 자, 근데 우리는 실제로 과학에서는 뭘 쓴다? 절대온도. 절대온도 쓴다. 저거 다 필요 없다. 이런 복잡한 환산 뭐 이런 거 있어.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켈빈 온도 쓴다. 켈빈. 절대 온도죠. 절대 온도. 자, 왜 절대 온도라는 개념이 나와? 절대적인 값이라는 거야. 왜 절대적인 값이야? 아까 온도가 뭐라는 거야? 결국 운동 에너지잖아. 운동의 크기란 얘기야. 그럼 운동 에너지면 운동이 멈출 수 있잖아. 그게 뭐야? 0이야. 0을 정의할 수 있어. 그죠? 자, 더 이하로 내려갈 수 없는 최소값을 정의할 수 있어. 자, 이게 얼마더라?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 분자들은 운동을 멈추더라. 자, 그래서 얘를 기준값 얼마로 했죠? 0켈빈이라고 했어요. 얘를 절대 영도라고 하죠. 왜 절대 영도라고 해요? 이 이하로 온도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야. 정지보다 더 느린 거 없죠, 그죠? 정지보다 더 느린 거 없어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0도씨면은 몇 켈빈이야? 273켈빈. 그럼 다른 말로 자, 섭씨 온도와 활씨 온도는 스케일이 100당 180이지만 켈빈 온도의 요 한 칸은 뭐야? 똑같다는 거야, 섭씨 온도랑. 그죠? 스케일이 똑같다는 거야. 100칸이다. 그죠? 얘도 100칸이라는 거야. 100켈빈 차이 난다는 거야. 자, 얘가 273켈빈이면 100도씨는 뭐야? 373켈빈이라는 거야. 그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됐습니다. 온도에 대한 얘기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온도는 뭐죠? 273을 더하면 된다는 거. 그지?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고, 자, 절대 온도가 제일 중요해. 왜? SI 단위계. 그죠? 국제 표준이야. 그죠? 그래서 온도에 대한 어떤 값이 나와. 그럼 뭐야? 켈빈 온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자, 열. 개와 주의 온도 차이에 에너지가 전달되어 온도가 변한다. 온도 차이에 의해 전달된 에너지를 열이라고 한다. 자, 고온. 자, 고온이 온도가 높아. 자, 온도가 낮아. 그럼 뭐가 이동한다고? 열이 이동해. 열 에너지 Q가 이동해. 자, 열 에너지가 이동했으니까 얘는 온도가 낮아지고 얘는 온도가 높아지지.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맞춰진다. 맞춰진다. 그걸 뭐라고 하죠? 열평형. 열평형에 도달한다. 자, 열평형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항상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만 열 에너지가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자, 물체를 이룬 원자나 분자는 끊임없이 운동합니다. 온도가 높으면 빠르게 운동하는 거고, 온도가 낮으면 느리게 운동하는 거. 결국 운동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야. 온도는 운동 에너지예요. 자, 이들이 접촉하면 충돌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꽝 충돌해. 자, 그러면 꽝 충돌하면 빠르게 움직이던 애는 느려지고 느리게 움직이는 애는 빨라질 수는 있지.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자, 이렇게 하다가 꽝 충돌해서 느린 애가 더 느려지고 빠른 애가 더 빨라질 수 있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빠른 애와 느린 애가 충돌했는데 빠른 애가 더 빨라지고 느린 애는 더 느려질 수 있나? 느린 애가 더 무거우면은 그럴 수 있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는 이제 물리학적으로 생각해야 돼. 원인과 인과론적으로. 자, 얘가 빨라. 자, 10이야. 자, 얘가 느려. 2야. 자, 그럼 얘가 쫓아가서 꽝 충돌해서 얘는 3이 되고, 자, 얘는 8. 이렇게 될 수 있지. 앞에 가던 애는 뒤에서 충돌했으니까 빨라지고, 뒤에 가던 애는 뒤로 충돌했으니까 늦어질 수 있잖아. 같은 방향으로. 이건 가능이야. 근데 반대로 생각해볼게. 자, 원래 2로 가던 애가 10으로 가던 애를 쫓아해서 이 방향으로 충돌할 수 있어, 없어? 불가능이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서 느린 애가 충돌해야 더 느려지고 빠른 애가 더 빨라질 수 있잖아. 다른 방법이 있어? 다른 방향으로 오는 거 아니야? 다른 방향 그러면.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얘가 이요. 다른 방향. 그러니까 빠른 애가 더 빨라지고 느린 애가 더 느려지려면 같은 방향으로 가서 빠른 애를 느린 애가 충돌하는 방법밖에 없잖아. 이 가능해 불가능해? 안 되는구나. 애초에 불가능하단 거야. 자, 그래서 온도가 높은 애는 낮아질 수 있어. 근데 높은 애가 더 높아지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무슨 얘기야? 열의 이동은 방향성이 있다는 거야.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만 이동해. 그죠? 온도가 충돌에 의해 충돌에 의해 항상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큰 입자에서 작은 입자로 항상 일방 통행하더라. 주고받는 거 아니더라. 일방 통행하더라. 자, 개와 주위 사이의 열의 이동. 자, 개. 자, 어떤 이제 밀폐된 어떤 시스템, 개라고 합니다.
자, 개에서 열이 이동해. 그럼 개의 온도는 떨어지고 주위 온도는 올라가겠죠. 그렇죠? 올라갑니다. 그럼 결국 열평형 상태에 도달해요. 개와 주위 온도 같으면 이동한 열이 없다. 알짜 이동이 없다.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 근데 알짜 합은 0이다. 자, 반대로 열이 이동해서 온도가 이동한다. 이렇게. 열운동, 무작위적 운동을 열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자, 내부 에너지를 우리는 U라고 할 거예요. U. 자, 내부 에너지 변화를 표현할 때 델타 U라고 할 거예요. 자, 얘를 내부 에너지 변화라고 할 거예요. 자,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와 같은 입자들은 끊임없이 열운동을 한다. 계속 정지한. 그러니까 절대 영도란 게 우리 수치상에 존재해. 근데 실제로 절대 영도에 도달한 입자는 없다라는 거야. 왜? 모든 입자는 계속 상호작용해야 되거든. 그럼 모든 입자는 계속 뭐야? 가장 미세하게라도 무조건 돌려야 돼. 그죠?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입자들은 서로 전기력과 같은 힘을 작용하므로 각각의 입자는 이 힘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갖는다. 이렇게 개를 이루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입자 사이 인력에 따른 위치 에너지 합을 내부 에너지로 한다. 자, 볼게요. 무슨 얘기냐? 자, 어떤 공간에 자, 뭐가 있다? 자, 여기에 기체 입자 A와 기체 입자 B가 있다고 할게. 자, B가 있다고 할게. 자, 그럼 이 공간 안에 들어있는 얘가 개야. 시스템이라고 해요. 시스템을 우리 한국어로 개라고 하는 거예요. 개. 이 개가 있어요. 시스템은 이제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죠. 구성 요소 A 입자, B 입자가 있고 얘네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그렇죠? 자, 요 개가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에너지를 얘기할 거야. 그럼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야.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야. 역학 에너지. 자, 그럼 얘는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자, 얘가 운동하고 있을 거야. V. 그렇죠? 얘도 운동하고 있을 거야. 자,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야. 그리고 뭐가 있을까? 위치 에너지도 있어요. 위치 에너지는 뭐가 있으면 생긴다? 인력이나 반발력이 존재하는 공간에 있으면 위치 에너지는 위치에 따라 에너지 값이 달라진다는 거지. 왜? 모든 입자는 뭐다? 전기력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갖고 있잖아. 원자로 되어 있긴 해. 뿔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다? 얘네들은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걸 이제 화학에서도 했죠. 그죠? 화학에서도 자, 무슨 결합을 하든 무조건 인력과 반발력을 가질 수 있어서 자, 인력 그래프, 반발력 그래프에서 얘가 이렇게 가는 게 합성 그래프라고 했죠. 그죠? 자, 화학을 하신 사람은 알겠고 화학을 안 한 사람은 물리를 했는데 화학을 안 한 사람이 있나? 있어?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 자, 2분의 1 MV의 제곱이죠. MV의 제곱입니다. 자,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얘는 이제 뭐야?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야. MJH가 아니야. 얘는 MJH가 아니야. 중력에 의한 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전기력에 의한 에너지를 따지는 거야. 얘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 그런데, 자, 뭐라고 하자? 얘와 얘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가 있긴 있는데, 만약에 얘가 액체나 고체야. 액체나 고체인 경우에는 뭐다? 입자 사이 거리가 매우 가까워. 그러면 인력과 반발력, 이 그래프, 화학 그래프 있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 자,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합이 제로가 돼요. 그죠? 거리가 충분히 멀면 합이 제로가 돼요. 화학에서. 자, 액체나 고체는 가까우니까 이런 그래프가 성립해. 근데 기체라고 하면 어떻게 돼? 서로 떨어져 있는 너무 떨어져 있는 게 멀기 때문에 제로야. 제로라고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작다는 거야. 자, 다시. 자, 어떤 게 역학적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야. 위치 에너지는 보통 전기력에 의한 에너지죠. 그죠? 전기 포텐셜 에너지야. 자, 운동 에너지는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어. 자, 포텐셜 에너지는 액체와 고체는 특정 값을 가져야 돼. 근데 기체일 경우에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 무시하자라는 얘기죠. 다시, 기체일 경우에는 뭐만 있다? 자, 이 개 내부에 내부 에너지라는 게 역학적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밖에 없다. 기체라는 조건 하에서 라는 얘기죠.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됐어요. 내부 에너지. 물체의 온도가 높으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인력과 반발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온도가 높으면 얘 입자 사이에 그쵸, 운동이 활발해지더라 이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열역학 1법칙. 자, 외부와 단열되어 있는 실린더에 담긴 기체에 열을 가하면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부피가 팽창한다. 기체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하고 기체가 팽창함으로 외부에 일을 하게 된다.
즉 외부 기체에 가해진 열 에너지가 기체 내부 에너지 일로 전환된다. 이때 외부에 가해진 열은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외부의 한 일과 같다. 얘를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 한다. 자, 이해되세요? 모르겠죠. 뭔 개소리인지, 그죠? 자, 볼게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하나하나. 자, 이거는 일단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배경부터 알아야 돼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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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열역학 법칙이라는 게 나온 배경이 뭐냐면, 열역학. 열에너지가, 지금 방금 이제까지 한 얘기 뭐야? 열에너지가 뭐야? 역학적 에너지. 자, 역학적 에너지. 이런 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 수치를 계산한 사람이 줄이었다는 거지. 과학자 줄. 그죠? 과학자 줄이야. 그런데, 뭐가? 과학자 중에 뭘 한 사람이 있냐면, 포병장교였어요. 자, 포병장. 옛날에 그 포의 장교였다고. 그 포병장교가, 자, 어떻게 하면 이 포를 더 멀리 쏴서 내가 더 멀리서 적을, 맞추고 나는 도망갈 수 있을까? 이것만 연구를 한 거야. 자, 그게 이제 카르노라는 과학자예요. 좀 고학자에 가까운 과학자예요. 자, 그럼 결국 뭐야? 요 안에, 자, 포가 옛날 포, 지금도 그렇죠. 총이나, 요 안에서 화약을 터뜨리는 거야. 그쵸? 자, 화약을 빵 터뜨려서 이 화약이 뭘 하는 거야? 기체 운동을 일으키는 거야. 기체 운동이 압력을 만들어서 얘를 밀어내는 일을 하는 거지. 그럼 결국 뭐야? 열에너지가 얘를 밀어내는 일을 하는 게 어떻게 하면 가장 최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뭐야? 얘를 뭐라고 해? 이렇게 생긴 관을 실린더. 이거 알아야 돼요. 얘를 실린더라고 해요. 실린더. 자, 그리고 얘가 뭐야? 밀어내는 거, 포트에 날아가는 거. 피스톤이라고 해요. 얘가 피스톤이에요. 피스톤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저 생각을 한 거야. 요 내부에 결국 뭐가 일을 하는 거야? 요 내부에 내가 화약을 터뜨려서 뭐가 일을 하는 거야? 기체가 일을 하는 거야. 그치? 기체가 속도가 빨라져서 요 포탄을 막 밀어서 얘가 나가는 거 아니야. 그치? 요 실린더 안에 있는 기체가 피스톤을 밀어내는 일을 하는 게 기본이구나, 이거.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정의를 하는 거야. 에너지를 정의해보자. 자, 열역학 1법칙. 자, 열역학 1법칙을 정의해보자. 첫 번째 법칙. 에너지는, 얘는 뭐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열역학 1법칙의 의미가 뭐냐?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자, 왜 에너지 보존 법칙이냐? 이거죠. 자, 내가 얘한테 뭘 줘요? 화약. 그쵸? 화학 에너지를 줘요. 화학 에너지를 폭발시켰어. 화학 에너지를 폭발시키면 이 안에 있는 기체에 뭘 주는 거야? 열 에너지를 주는 거야. 그쵸? 열 에너지. 자, Q를 주는 거야. Q. 자, Q를 주면 요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내부 에너지가? 일을 하죠. 일단 열 에너지를 줬어. 자, 여기서 내가 화약을 폭발해서 100만큼 줬어. 그러면 이 100 중에 일부는 뭐야? 운동 에너지를 받기. 운동 에너지. 그게 뭐야? 온도잖아. 온도. 그게 뭐야? 내부 에너지잖아. 라고 계속 설명한 거잖아. 그렇죠? 내부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고,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인데, 자, 기체 상태에 있으면 위치 에너지는 무시해도 돼. 이 얘기잖아. 그럼 내가 얘를 폭약을 빵 터뜨리면 뭐야? 온도가 올라가. 운동 에너지가 올라간다는 거야. 그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내가 열 에너지를 가하면 내부 에너지 증가해. 자, 100을 가면 내부 에너지가 뭐 한 40 정도 올라갔다라고 해. 자, 그럼 나머지는 뭘 해? 나머지 에너지는? 일을 해요? 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빠져나가는 건 어때요?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외부로 빠져나갔다 할 수도 있지. 그죠? 외부로 일을 한 거지. 외부로 일을 한 거야. 외부로 에너지를 쓴 거지. 자, 그 얘기야. 내가 열 에너지 주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외부로 일을 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제일 쉽게 이해하려면 에너지는 뭐라고 비교하면 제일 이해가 쉽다고? 돈이야. 자, Q는 나한테 돈을 줄 사람 누가 있어? 용돈이야. 자, 아빠가 용돈을 줘. 아빠가 용돈을 줘. 자, 이 내부 에너지는 뭐야? 내 지갑이야. 내 지갑이야. W는 뭐지? 내가 뭔가를 사용하는 거지. 뭔가를 사용하는 거야. 자, 이게 보존된다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보존되는 거야. 아빠가 10,000원 줬어. 10,000원 줬어. 자, 그 중에 내가 얼마를 써서, 자, 내가 떡볶이 사 먹는데 2,000원 썼어. 2,000원 썼어. 내가 떡볶이 사 먹어. 그럼 내 지갑에 얼마 있어? 8,000원 있잖아. 그죠? 뭐야? 돈은 보존된다는 얘기잖아. 이 얘기야. 이 얘기를 굉장히 어려운 문자로 써놓은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걸 천천히 생각하시면 돼요. 천천히.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한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한 겁니다. 자, 열역학 1법칙은 열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합한 전체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밑줄. 자, 결국 뭐야?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설명한 수식이다. 라는 거죠. 목적은 이제 포탄 멀리 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많아. 근데 그 총량은 항상 보존되더라. 라는 것을 알아낸 거죠. 이를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 한다. 즉, 에너지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단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될 뿐이다. 마찰이 있는 곳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고 열 에너지로 합니다.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에너지가 전환될 때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총량이 보존된다. 이거를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이게 그가 다른 말로 열역학 1법칙.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범위가 반대로 얘기했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건 총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야. 근데 열역학 1법칙은 열 에너지가 일과 내부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도 보존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 더 큰 개념이야. 그러니까 에너지는 다 보존돼. 그럼 뭐야? 열 에너지의 이동도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설표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얘가 더 큰 개념이에요. 자, 내부 에너지와 열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OX를 표시하시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내부 에너지가 클수록 온도가 높다. 맞아요? 맞다. 자, 맞죠? 왜요? 내부 에너지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이 역학적 그렇죠. 내부 에너지는 다시 쓸게요. 내부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고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인데 우리가 계산하는 건 어차피 이제 엔진 내부의 기체에 대한 얘기야. 그치? 기체에 대한 얘기는 위치 에너지는 무시하게 된다. 그죠? 그러면 결국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는 뭐야? 온도라는 거지. 다 똑같은 거야.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고 얘가 온도. 얘가 다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크다, 온도가 높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다라는 거죠. 됐죠? 자,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 전환될 때 전체 에너지는 감소한다. 전체 에너지는 뭐다? 보존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보존됩니다. 보존. 자, 옆에서 요거 살짝 얘기할게요. 살짝. 조금 상위 개념인데, 자, 이상기체. 아이디얼 게스. 자, 이상기체. 자, 이상기체인데 뭐냐면 요 안에 있는 기체야. 요 안에 있는 기체인데 기체에 뭐가 있어요? 기체 자체 부피가 있죠. 차지하는 부피가 있죠. 자, 그리고 뭐야? 얘와 얘의 상호작용이 있어요. 인력, 정기적 상호작용이 있어요. 상호작용이 0이냐? 그럼 또 아니야. 0이냐? 그럼 또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0이라고 하고 기체 자체 부피가 없다라고 치는 거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그죠? 자, 이런 상태 조건에서 뭘 하자? 계산을 하자는 거죠. 왜? 얘를 포함해서 계산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너무 복잡해지고 쓸데가 없어요. 쓸데없다는 건 너무 큰 숫자에 작은 숫자 막 조절하려고 너무 복잡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상적인 기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자는 거야. 오케이?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분은 노랗다. 이거 다 알고 있죠? 알아 몰라? 어차피 다 정리할 건데 열역학을 하고 있죠. 지금 열역학을 하고 있어요. 열역학에서 나오는 내용이 자, 원래 열역학 영법칙이라는 게 있어. 영법칙이라고 이제 선언은 안 했지만 설명을 했지. 영법칙 평형이야. 그죠? 열의 이동, 열평형에 대한 게 영법칙이야. 열평형. 온도가 다르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떻게 된다? 똑같아진다는 게 영법칙이야. 이게 열평형에 대한 법칙이 영법칙이야. 자, 1법칙이 뭐야? 아까 했던 거. Q는 델타 U 플러스 W. 델타 U 플러스 W. 자, 얘가 1법칙이야. 얘는 뭐 한다?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거야. 에너지 보존에 대한 법칙이야. 자, 그리고 2법칙까지 얘는 소개만 하고 안 나올걸? 자, 얘는 소개만 하고 이제 좀 물리나 화학을 더 해야지 나올 거야. 이 법칙이 뭐냐면 얘는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지. 이 법칙은 에너지의 방향에 대한 얘기했잖아. 방향성이 있다는 거야. 얘는 방향성. 어떤 변화에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야. 온도가 높은 애와 낮은 애가 만나면 무조건 온도가 높은 애가 떨어지고 낮은 애는 올라가더라.
자, 이걸 유식하게 뭐라고 해요?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엔트로피 법칙. 엔트로피 법칙. 자, 엔트로피 법칙은 뭘 확인하는 거야? 자연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성을 띠는지 알아내는 게 이 법칙이에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됐어요. 그 중에 이걸 계산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알아야 돼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자, 이상기체라는 조건은 방금 얘기했죠. 뭐, 기체 입자 자체 부피는 제로고, 기체 입자 사이에는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야. 자, 그리고 충돌할 때는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배웠죠, 그죠? 자, 그런 이상기체가 있다면, 자, 보일 법칙, 뭐예요, 보일 법칙? 몰라요. 보일 법칙. 압력이랑 자, 압력과 부피는 뭐야? 반비례한다.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반이 된다, 이거지, 그지?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P, V는 K, 이렇게 나오죠. 자, 샤를의 법칙이 뭐죠? 적어도 노래. 온도와 부피 사이 관계야. 그러니까 기체는 뭘 측정하기 좋냐면 부피를 측정하기 좋고 나머지는 측정하기 어려워. 그래서 부피를 기준으로 다 따져. 자, 샤를의 법칙은 뭐야? 자, 뭐는 부피는 뭐에? 온도에 비례한다는 거야. 그죠? T분의 V는 K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비례한다는 얘기지.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남은 게 뭐야? 아보가드로의 법칙. 화학에서 배웠죠. 아보가드로 법칙. 자, 기체의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기체 부피는 0도씨 1기압. 그쵸? 22점 몰수에 비례한다는 거, 그죠?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KN.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이 이상기체 상태일 때 요 법칙들의 총합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야. 자, 이상기체는 특정 상태마다 이 수식이 성립해야 돼. 얘 세 개를 다 합하면 자, P 곱하기 V. T분의 P 곱하기 V는 뭐죠? N. 그쵸? N 하고 비례상수 K하고 이제 몰수 곱하기 K 이렇게 되죠. 근데 이 K 값을 자, 22.4리터 0도씨 1기압. 자, 요 조건을 요게 다 넣어. 1기압 0도씨면 0을 넣으면 안 되죠. 273을 넣어야 돼. 켈빈 온도니까, 그죠? 0. 자, 273, 1, 22.4, 1몰 넣으면 K 값이 나와요. K 값이 0.082 이렇게 나옵니다. 0.082.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한 게 뭐다? P분은 노랗다야. 그렇죠? P분은 노랗다. 자, 이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야.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은 몰수 곱하기 얘는 상수. 그렇죠? 얘는 상수야, 상수. 몰라도 돼. 자, 얘는 절대 온도야. 자, 이걸 무조건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적어놓고 연력학 하면 이거는 그냥 기본이야. 중학교 때 배운 거 그냥 알고 있어야 된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뭐? 샤를의 법칙 뭐라 써줘? 샤를의 법칙? T분의 V는 K다. K예요, 저게? K. 비례상수 K. 다 비례상수 다 무조건 있어야 돼. K. 비례상수 K. 그래서 오케이. 저게 저렇게 이 세 식을 모두 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더하면은 모두 한꺼번에 표현한 게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조건을 다 때려 넣으면 이 K 값이 얼마인지 주어져. 그래서 이 K 값이 이 값이 나와서 이제 이름을 정한 거야. 이거를 우주 기체 상수라고. 우주 기체. 모든 기체는 이러한 상수 값을 갖는다. 라고 해서 0.082 R 값이 나와요. 재밌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 적었으면 잘 정리하시고. 잠시 이게 너는 됐죠? 자, 열의 이동과 상세 변화. 열의 이동. 자, 열의 이동은 당연히 뭐 전도 대류 복사죠, 그죠? 네. 자, 중학교 내용이다. 전도 대류 복사. 중학교 내용. 자, 전도가 뭐가 전도죠? 금속 같은 거에서 그거 뭐야? 금속 같은 거 뭐야? 직접 입자가 직접 얘 진동이 충돌이 전달되는 거지, 그지? 이거는 뭐만? 고체에서 가능하죠. 고체에서 일어나는 열의 이동. 고체에서 입자의 진동이 충돌을 일으켜서 옆으로 전해지는 현상이 전도예요. 그죠? 자, 대류는 뭐죠? 도는 건데 액체라 기체. 이걸 뭐요?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 유체. 자, 유체에서 뭐가 직접 입자가 이동하면서 흐르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 대류예요. 자, 복사는 뭐죠? 고체
액체, 기체 다 나왔지. 그럼 뭐야? 복사는 아무것도 없이 매질이 필요 없어요. 그죠? 매질이 필요 없이 에너지 자체가 이동하는 거야. 자, 그걸 복사라고 해요. 에너지 자체가 이동하는, 자, 매질 없이 에너지 자체가 이동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빛이죠. 빛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걸 복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복사. 우리가 말하는 빛은 전자기파예요. 전자기파. 전자기파. 전자기파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걸 복사라고 한다. 복사라고 한다. 되죠? 걔 연락 같은데. 그거 누구지? 같이 저기 그 윈터 간 친구. 세고. 아, 주경이요. 경이. 전화하자. 전화 왔던데 방금. 그냥 쌤한테 전화하고 바로 전화를 한 거야? 뭐야? 그래서 뭐 늦게라도 참여하면 되냐고 막 그래서 몇 시에 수업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열의 이동 해볼게. 점도. 자, 물체의 한쪽을 가열하면 어떻게 돼? 여기 또 입자가 온도가 올라가. 그게 진동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거지, 그지? 얘가 빵빵빵 옆에 있는 입자를 이렇게 치면서 이 진동운동이 이렇게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전도라고 한다, 전도. 자, 입자의 운동 에너지. 자, 고온의 입자가 이웃한 저온의 입자와 충돌하며 이 충돌하는 운동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에요. 그죠? 이렇게. 실제로 이 입자가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 상상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상상 잘 하셔서. 자, 열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렇게 뜨거워진다. 대류. 자, 대류는 자, 물, 그쵸? 또는 이제 공기, 유체라고 하죠, 유체. 자, 액체나 기체가 고체와 다르게 입자들이 결합되어 있지 않으니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직접 이동하는 거죠. 한 곳에 다른 곳으로 직접 이동해서 유체의 밀도 때문에 흐름이 생기는 거죠. 이 흐름에 의해 온도가 일정해지는 현상, 이걸 대류라고 하는 거죠. 자, 대류. 복사 뭐죠? 빛의 형태로 이동하는 거. 그죠? 그죠?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걸 복사라고 합니다. 매질을 통하지 않고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거. 열 에너지가 직접 이동하는 현상을 복사라고 하는데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원자들은 전자기파를 방출할 때 이 방출되는 전자기파를 우리는 열복사라고 한다. 열복사. 자, 방출한 열복사의 양은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자, 얘가 이제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슈테판 볼츠만이라는 과학자가 알아냈어요. 흑체 실험을 해보니까 방출되는 열 에너지, 방출되는 에너지는 시그마 t의 4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자, 그래서 온도의 4제곱만큼의 열 복사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방출되는 에너지죠. 열 에너지. 그래요. 복사에 의해 열이 이동한다. 상태 변화. 자, 이렇게 상태가 변하면서 입자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인력, 반발력 때문에 여기 녹는 점. 자, 얘네들은 이제 온도가 변한다는 거는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는 거야.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는 거야. 자, 여기서 상태가 변한다는 건 뭐가 변하는 거야? 포텐셜 에너지가 끊어지는 거야. 그지? 입자들 사이에 잡고 있는 이 포텐셜 에너지가 외부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이 포텐셜 에너지 끊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온도는 변함이 없는 거지. 그렇죠? 입자의 운동은 똑같은데 요 사이에 연결된 인력을 끊어주는 거야. 그래서 온도는 일정하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거 맨날 얘기하죠. 그냥 요 표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고체, 얼음이죠. 고체, 얼음. 얼음은 어때요? 제일 에너지가 낮은 상태예요. 그죠? 에너지 제일 낮죠. 결합돼서 바들바들 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액체는 얘보다 에너지가 높죠. 액체. 자, 얘가 이제 물이야. 물. 자, 이거보다 에너지가 높은 게 기체, 수증기. 자, 수증기는 미친 듯이 날아다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낮은 에너지에서 높은 에너지에 올라가려면 고체에서 액체. 이걸 뭐라고 하죠? 융해. 자, 융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더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가려면 흡수해야죠. 융해열을 흡수해야 돼요.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그죠? 여기서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수증기가 돼요. 자, 이걸 뭐예요? 기화열 흡수라고 하죠. 기화열을 흡수해야 돼요. 자, 반대로 상태 변화. 기체에서 액체. 날아다니던 애가 요 가까이 이렇게 머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액화죠. 액화열이 방출돼야 돼요. 아래로 내려오면 에너지가 방출돼요. 자,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걸 응고라고 하죠.
응고열이 방출돼야 돼요. 응고열이 방출돼야 돼요. 오케이, 방출돼야 돼요. 자, 이런 것들 상태 변화할 때 에너지 출입이 있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 잠재된 열, 수문열이라고 합니다. 잠열, 수문열. 자, 그림 같이 물질을 가열하면 물질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해지고 올라가다가 일정합니다. 자, 이때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입자 사이 결합을 끊어주는 위치 에너지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위치 에너지.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잠열이라고 한다. 잠열. 자, 지구상의 바다, 호수, 강 등에서 햇빛과 같은 열을 흡수하여 증발한 수증기는 상승하여 온도가 낮아지면서 구름이 돼서 지상으로 떨어진다. 이게 지금 이제 연력학이라는 겁니다. 연력학. 이게 연력학으로 다 설명이 된다는 거죠. 자, 열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를 갖다가 운동의 전환이 일어난다. 이게 태풍, 열대성 저기압. 이게 이제 수증기의 잠열이 에너지원이죠. 수증기의 잠열이 에너지원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여기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어요. 자, 적도부근이에요. 적도부근. 열대 해양이에요. 바다여야 돼. 자, 이 바다에서 자, 복사 에너지. 자, 빛 에너지가 굉장히 강렬해. 단위 면적당 에너지량이 많아. 수직으로 미치니까. 그죠? 자, 그럼 얘가 수증기가 이렇게 왔는데 이 수증기가 어떤 수증기야? 수증기가 이 복사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흡수하는 수증기야. 그죠? 자, 수증기. 자,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는 이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 자, 수증기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생겨? 구름이 된다. 구름이 왜 돼? 다시 얼어서. 그걸 뭐라 그래? 자, 얘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얼어서. 그쵸? 기체가 상승하면 단열? 단열 팽창. 팽창이라고 하죠. 단열 팽창. 자, 이게 연력학 용어예요.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팽창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피스톤으로 설명할게요. 가만히 있는 그쵸? 피스톤만 피스톤이 있는데, 자, 외부의 열의 출입, 왔다 갔다 하는 열의 출입이 없어요. 단열. 그치? 단열했는데 팽창. 얘를 밀어냈다는 얘기야. 피스톤을 밀었어. 열의 출입이 없는데 피스톤을 밀었어. 자,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Q가 빵이야. 근데 일을 했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 내부 에너지가. 그렇죠.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는 거지. 왜?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그죠? 아빠가 돈을 안 줬는데 나는 떡볶이를 사 먹었어. 그럼 내 지갑에서 나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야.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는 얘기는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온도가 떨어지면 뭐가 일어나?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나지. 자, 온도가 떨어지면 응결이 일어나. 응결이 일어나면 뭐야? 응결열이 방출되지. 기체에서 액화열이 방출돼. 자, 올라갔던 애가 응결이 일어나면서 액화열이 방출돼. 이 방출되는 액화열이 주변의 공기를 데워. 자, 얘가 개고, 얘가 주위야. 주변에 있는 공기가 데워져. 주변에 있는 공기가 데워진다는 얘기는 공기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공기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그게 뭘 만든다? 태풍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태풍을 만든다는 거야. 이걸 연력학으로 다 설명한다는 거죠. 오케이, 연력학으로. 자, 요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자, 열의 이동 방면, 전도, 대류, 복사가 있다. 전도, 대류, 복사가 있다. 자, 물질의 상태 변화할 때 물질이 흡수되는 방출한 열을 잠열, 잠재된 열 또는 뭐라고 한다? 상태 변화 에너지. 상태 변화 열.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열의 이동 방면. 대류는 액체나 기체 같은 유체에서 주로 일어나는 열의 이동 방면. 그렇죠. 맞죠? 맞네. 대류잖아. 대류잖아. 자, 고체가 융해할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고체가 융해할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 흡수해야지.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흡수해야 돼. 틀렸어요. 자, 융해열과 응고열은 크게 왔다. 융해는 뭐가 융해가 되는 거야?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응고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니까 같을 수밖에 없지, 그지? 에너지는 똑같아야 되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을 때 운동을 분석해 볼까? 자, 요 상황 V0로 가고 있었는데, 자, 얘가 마찰력이 마찰이 있는 공간이 있죠. 이게 마찰력이겠죠. 자, V0가 됐어요. 자,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요 상황이야. 이 상황을 파악해서 수식을 세워야 돼.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 거죠. 네. 얘는 힘이에요. 빨간색. 힘이 위로. 이게 마찰력이겠죠. 자, 뭐가 되었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근데 이걸 다 포함해죠. 열 에너지까지 되는 건가? 원래 운동 에너지가 있었죠, 그죠? 네. 원래 운동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 운동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만큼 에너지가 이제 증가하겠죠. 운동 에너지. 그죠? 네. 위치 에너지를 합한 거에서 뭘 빼야 돼요? 마찰력이 한 마찰력을 일회양. 빼야죠. 마찰력이 한 일회양을 빼요. 그게 뭐가 된다? 나중 운동 에너지가 된다. 그죠? 네. 나중 운동 에너지가 된다. 라는 식을 세우면 되겠네. 자, 그러면 2분의 1 mv0의 제곱에서 mgh만큼을 합한 게 나중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마찰력 한 일이 있어. 그래서 F 곱하기 S 해서 나중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로. 얘랑 얘랑 똑같네. 얘도 v0고 얘도 v0야. 그죠? 자, 지금 확인해 볼까? 속력이 똑같아요. 무슨 얘기죠? 마찰력이랑 MGH랑 이 두 개가 상쇄시켰다는 얘기네. 그지? 그럼 마찰력 F 곱하기 S는 뭐랑 같다? MGH랑 같았다 라는 얘기네. 그죠?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었다. 그럼 마찰력이 위치 에너지 감소량을 상쇄시켰다 라는 얘기구나.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문제를 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문제. 자, 그림은 질량이 2kg, 5m 높이에서 2m/s로 가다가 8m/s 속력으로 아래로 운동하는 것이다. 경사면에서 0.4m간 물체 크기의 F인 힘이 운동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다. 자, 식을 세워보자. 자, 식 불러봐. 식 뭐가? 자, 뭐 해야 돼? 맨 처음에 2분의 1 2분의 1 M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2의 제곱인데, 자, 여기서 그 다음 플러스 플러스 10 곱하기 MGH 그죠? 2 2 곱하기 10 곱하기 5죠. 그죠? 예. 여기서 뭘 빼야 돼? 빼기 마찰. M M. 0.4 M 곱하기 F M은 없어요. 0.4 미터죠. 네, 0.4 곱하기 F 0.4F죠. 한 일회양을 빼면 뭐가 돼야 돼? 이 운동 에너지가 돼야 돼. 그죠? 원래 있던 운동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 합한 거에서 마찰력의 한 일을 빼면 나중 운동 에너지가 된다 라는 개념이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8의 제곱이 된다. 자, 이렇게 식을 세웠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죠? 계산하면 4 플러스 100이네. 그죠? 100에서 0.4F를 뺀 게 얼마가 되죠? 64가 돼야 되네. 그죠? 그죠? 64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은 104에서 64 빼면 얼마예요? 40이죠. 0.4F가 40이네. 자, 그러면 F가 얼마죠? 100이네. 그죠? F가 100N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F는 100N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아래 수평면을 기준으로 할 때 높이 5m인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죠? 자, 요만큼의 에너지가 저 높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예요. 자, 그게 4 플러스 얼마예요? 104였네요. 104. 맞네요. 104줄 맞네요. 자, 경사면 0.4m 구간 동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40줄만큼 감소했다. 맞습니다. 그죠? 40줄만큼 계산해보니까 40줄만큼 감소했어요. 그래서 F가 100이라는 걸 알았죠. 오케이. 자, 그 결론은 뭐야? 이 식만 제대로 세울 수 있으면 다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식만 세우면 얘네들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기본 문제. 기본 문제 있고, 기본 문제, 적용 문제. 오케이. 열 정도 대일 복사. 도전 문제 있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열기관, 열효율, 열기관에 대해서 나옵니다. 열역학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까지는 기본에, 열역학의 기본에 대한 얘기. 자, 뭐 해볼까요? 자, 1등급 도전 문제. 자, 나머지는 다 풀 수 있죠? 풀 수 있겠죠, 그죠? 뭐요? 오케이. 1등급 도전 문제. 자, 일단 11번.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11번 어떻게 풀까? 4H인 5점에 가만히 놓은 질량 M인 물체가 기울기가 기울기가 다르네요. 경사면이. 기울기가 다른 경사면 OP, PQ, OP, PQ. 수평면에서 마찰 구간, 얘가 마찰 구간. EH, 높이가 2H, S에서 정지. 여기서 순간적으로 정지. OP와 PQ 사이 거리는 D와 6D이다. D와 6D이다. 자, 마찰 구간은 H다. H다. 경사면이지.
기울기가 다르면 뭐가 달라지죠? 자, 그쵸? 여기서 정지. 여기서 정지. 달라져 근데 기울기가 다르면 달라지니까. 자, 한번 쭉 풀어보세요. 자, 11, 12번을 시간 안에 맞추면 바로 퇴근할게요. 시간 안에 맞출 수 있나? 너희 답지 보지 마. 누가 답지 마. 답지 보지 마. 좀 쎄했어. 좀 쎄했어. 뭐 급하게 왜 딴 데가 있어? 왜 딴 데 가냐고. 좀 쎄. 아, 있으니까 딴 데 가 있는 거 아니야? 왜 급하게 갑자기 위에서 들어와? 위에서 내렸잖아. 누가 가장 먼저 풀까? 없어요? 답 나온 사람? 나올 것 같아요? 네. 오. 어. 좋아요. 자, 1분 더 주겠습니다. 1분 더 주겠습니다. 11번 디스만 풀면서 된 거예요? 아, 일단 11분 다 풀었어? 아니 풀고 있어. 아이씨.
그걸 왜 물어봐? 11번 다 푼 사람은 11번도 풀어봐요. 아직 11번 못 푼 것 같은데. 문제 풀었대요. 오, 아님 말고 마인드긴 한데요. 아니 말고 뒤진다. 자, 1분입니다. 1분 넣어줍니다. 보기 하나가 애매해요. 아, 고민을 많이 하세요. 머리를 쓰려고 최선 다하세요. 됐어요? 자, 몇 번 나왔어요? 4번? 4번 맞아? 4번 맞아? 이것은 무조건 맞는. 니은 디귿은 무조건 맞아요. 오케이. 4번. 자, 그럼 일단 기억부터 할게요. 기억부터. 자, 여기 있는 이 빗면 높이를 알기 때문에 이 빗면과 관련 없이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의 속도와 여기서의 속도는 얼마 차이예요? 여기를 V라고 하면 얘는 얼마예요? 자, 여기를 V라고 하면 얘 2V입니다. 자, 왜냐? 사실 이거 암산을 풀 수 있어요. 자, 얘가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자, 등가속 운동이잖아. 그래서 그렇죠? 요 높이에 의해서 1357 막 이렇게 늘어났어. 아, 그렇죠. 자, 근데 요 높이에 의해서 속도가 결정되잖아. 그걸 계산해 봐야 되겠다. 자, 계산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계산을 해서 확인해 보자.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다가 일단 자, 얘는 여기서 속력을 뭘로 구해? 요만큼의 높이 차이로 구하면 되지, 그지? 여기서 정지 상태였으니까 mgh만큼의 위치 에너지 차이가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되었다 라고 하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속도는 얼마라고 하면 돼요? 루트 EGH라고 하면 되네. 그죠? 루트 EGH예요. EG. 자, 여기서의 속도. 자, V'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 속도를 구하면 얼마예요? 4h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었죠. 요 사이에는 뭐 다른 게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럼 얘는 mg 4h가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m을 약분시키면 자, 그럼 얘가 얼마가 되죠? 8gh. 자, 루트 8gh가 됩니다. v'. 그죠? 그럼 v'은 얼마가 되죠? 그래서 2 루트 2gh가 되죠. 아, 얘가 2 루트 2gh가 되네. 몇 배 차이나? 2배 차이 나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평균속도 계산하면 된다. 그죠? 평균속도. 자, D에서의 평균속도는 얼마야? 0에서 V니까 2분의 1V야. 그죠? 자, 2분의 1V라는 속도로 D만큼 갔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V분의 2D야.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T1이라고 할게요. 그죠? 오케이.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자, 얘가 V야. 얘가 V야. 얘는 2V야. 이거의 2배야. 그죠? 얘는 2V야. 자, 그럼 얘의 평균 속도는 얼마야? 1.5V가 되겠죠. 그죠? 자, 1.5V의 속도로 얼마만큼의 거리를 갔어요? 6D를 갔어요. 6D. 자,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가능한 거죠. 자, T2는 속력분의 거리니까 1.5V분의 6D예요. 6D. 자, 그럼 얼마예요? 4V분의 D죠. 자, 그럼 몇 배예요? 몇 배예요? 2배. 2배 차이 나네. 맞네. 2배? 2배 차이 나네. 자, 1.5V, 1.5V, 4. 2분의 1V, D. 그러네요. 2배 차이 맞네. 그죠? 맞네. 맞잖아. 이거 어떻게 구했어? 구했어? 이거 안 구했어? 못 구해서도 그냥 못 아니라 구했어? 했는데요. 오케이. 못 구해서 그냥 아니라고 그랬다고? 그게 뭐야? 그래요. 찍어서 맞. 자, 이렇게 하면 된다. 얘가 V면 얘가 2V고, 요거 맞죠? 그죠? 얘 2분의 1V로 D 갔으니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하면 되죠. V분의 2D.
자, 얘는 1.5V니까, 그죠? 1.5V라는 평균 속력 동안 6D를 갔으니까 V분의 4D가 되죠. 그래서 V분의 2D, V분의 4D 2배 차이 나니까, OP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절반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자, R에서의 물질 속력 얼마냐? 자, 이건 어떻게 구했어요? 이건 뭘로 구했어요? 이거는 그냥 구해지던. 자, 이거 왜? 여기서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그죠? 네. 여기에 있던 속도가 요만큼 올렸어. 여기에 운동 에너지. 자, 얘가 자, 2라고 할게요. 자, 2분의 1 mv2의 제곱이 뭐가 된 거야? 이만큼 올렸어. mgeh를 올렸어. 그죠? 그럼 약분. 그쵸? 자, 그래서 v2의 제곱은 4gh. 자, v2는 얼마죠? 2 루트gh죠. 아, 맞네. 맞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마찰 구간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EMG다. 맞아요? 네. 이건 어떻게 알았어요? 저거는 아, 위에 원래 거랑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거의 절반이 됐잖아. 네. 왜 이만큼 왜 못 올렸어? 이만큼을 얘가 깎아 먹었기 때문이다. 네. 그렇지? 그래서 EMGH만큼이 뭐다? 힘 곱하기 이동거리만큼 쓰인 거지, 그렇지? 마찰력으로. 근데 자, 그래서 H. H. 얘가 H니까 H F는 남아. EMG가 된다. 맞습니다. 오케이. 까비입니다. 까비. 아, 니은디 것을 다 구해놓고 기억을 못 구했네요. 기억. 자, 요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 얘가 기울기가 달라도 뭐다? 높이에 의해서 속력을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있습니다. 자, 다음 기회 12번. 자, 12번. 자, 조기 퇴근할 뻔 했는데 12번. 자, 여기도 한 3분, 4분 줄게요. 기분 보고 자, 이런 식으로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세요. 에너지를 이용해서. 투표면 물체를 밀어 올려 D만큼 압축을 시켰대요. 얘를 띵 눌린 거야. 띵 눌렸다가 탁 놓은 거죠. 그럼 얘가 뿅 해서 H만큼 올라갔다는 거죠. 마찰구간 지나 H곳에서 속력이 제로가 되었다. 물체가 다시 마찰구간을 지나서 X만큼 압축했을 때 속력이 0이 되었다. 가의 마찰구간에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자, 여기 4분의 1배이다. 운동한 에너지의 4분의 1배이다. 아, 이건 좀 쉽다. D분의 X입니다. 오케이. 또 개념을 알면 거의 암산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수철을 엎드려 그거 외우라고 했어 안 했어? 자,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의 제곱입니다. 맞죠? 자, 헷갈려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까먹지 마세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문제 풀어야 되잖아. 깔려갖고 그냥 그럼 어떻게? 너 모르는 거 질문하세요.
알겠어요? 답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마지막 1분. 답 나왔어? 오. 얼마 나왔어요? 몇 번? 4번 4번? 4번 나왔습니다. 자, 또. 뭔지 모르겠네. 뭔지 모르겠어요? 자, 해볼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상황을 볼게요. 상황을 볼게요. 자, 자, 얘를 어떻게 D만큼 띵 눌렀어. 자, 그럼 뭐 하는 거야? 에너지를 준 거지, 그지? 얼마만큼의? 2분의 1 K D의 제곱만큼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줬어요. 자, 근데 여기 마찰. 자, 여기 마찰 구간 지났어. W만큼의 에너지가 빠졌겠지. 자, 그러면 그 에너지가 뭐가 돼? MGH가 됐겠지. MGH가 됐어요. MGH가 됐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마찰 구간. 자, 문제를 잘 읽었어야죠. 조건을 하나 줬어요. 가의 마찰 구간에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 이 값이. 자, H만큼의 올라가는 운동 에너지. H만큼의 동안 감소하는 운동 에너지는 MGH지, 그죠? MGH만큼 감소하니까 MGH로 올라갔겠죠. 이거의 4분의 1배이다.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돼? 이 에너지의 4분의 1배. 4분의 1 MGH만큼을 감소시키는구나. 라고 하면 되지. 자, 그러면 원래 에너지는 원래 얼마였다? 4분의 5 MGH였다. 라고 하면 되지. 그럼 얘는 원래 4분의 5 MGH였네. 여기서 이만큼 까이고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찰 구간이 하는 일의 양은 같다라고 했죠, 그죠? 오케이. 물체가 다시 마찰 구간. 자, 마찰 구간에 같은 힘이 동일한 거리만큼 작용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갈 때는 뭐다? 4분의 1 MGH만큼의 또 소모되겠죠. 자, 그럼 여기 왔을 때의 에너지는 얼마가 돼요? 4분의 3 MGH만큼이 되겠죠. 자, 이게 뭐가 돼요? 요게 용수철을 꾹 눌러서 자, 이제 용수철에 저장시키겠죠. 2분의 1 KX의 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분의 1 KD의 제곱. 그러므로 D의 제곱은 얼마죠? D의 제곱은 4K분의 10MGH. 10MGH. 자, X의 제곱은 얼마예요? X의 제곱은 자, 얘 넘기면 4K분의 6MGH죠. 6MGH. 자, 그래서 D분의 X. 자, D의 제곱분의 X의 제곱은 얼마죠? 10분의 6. 5분의 3이죠. 그죠? 루트 C면 루트 5분의 3. 이렇게 되네요. 그죠? 오케이. 자, 풀고 나니까 그냥 암산으로도 될 것 같죠? 그죠? 그냥 암산으로 해도 됩니다. 개념을 이해하면.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위에 있는 기본 문제, 기본 연습 문제, 또 뭐 6문제 풀었어요 하지 말고 열심히 풀어오세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풀 수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대로 연력학, 그죠? 지대로 연력학. 이제 피스톤 나오고 이제 막 나오죠, 그죠? 피스톤 나오고 나옵니다, 연력학. 뭘 보다가 저거는 이렇게 되는데 좀 생각보다 안 뜨는 것 같아. 캐럴린